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당장! 또 술을 마시고 왔구나. 사업 자금 좀 더 주세요.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미 충분히 주었잖니. 더는 줄 수 없다. 어머니가 돈이 있으면서 이러시는 거죠? 자식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생긴 빚이잖니. 당장 돈 안 주시면 문짝을 부수고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협박까지 하는구나.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발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와요. 돈을 주면 또 도박으로 날리겠지. 이번만 도와주시면 절대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니? 당장 문 열어! 돈 내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내가 뭘 그리 잘못 키웠니?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뛰어들 거예요. 더 이상 너한테 줄 돈도 줄 마음도 없다. 엄마 앞에서 뛰어들겠다니요. 어디로 뛰어들겠단 말을 하는 걸까요? 이런 막말을 하는 아들은 엄마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것 같은데요.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렇게 막대 먹은 아들이 되었을까요? 대화를 듣고 있자니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는데요. 오늘의 사연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부산 변두리 쪽방촌에 사는 75세 박영숙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식당에서 일하며 남편과 함께 작은 가정을 꾸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쫓겨난 뒤 혼자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낮에는 골목골목을 다니며 폐지를 모으고 밤에는 좁은 쪽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버텨가며 살고 있답니다.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따뜻한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가족들에게 쫓겨나 홀로 살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게 찾아온 믿기지 않는 행운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한때 그 누구보다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부산의 작은 골목에 있는 국밥집을 운영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했고 바쁜 하루 끝에는 아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아들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국밥집에서 엄마 아빠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는 늘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 부모님을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적금을 깨며 등록금을 마련했지만 아들 얼굴만 봐도 피곤함이 사라지더군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성격이 밝고 애교가 많아서 처음에는 정말 딸처럼 여겼어요. 우리 가족은 명절마다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따뜻한 가정이 깨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초와 달리 점점 냉정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아들 역시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많아졌어요. 손녀는 할머니를 잘 따랐지만 아이가 크면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대놓고 부양 문제를 언급하며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힘든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저는 손녀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녀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제겐 큰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부터 며느리가 서서히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며 손녀를 학원에 보내더니 점점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가 한자리에서 웃는 모습을 보며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이 결국은 큰 갈등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방문하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머니 혼자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표정만으로도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해 주세요라는 말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족들의 집을 떠나 좁은 쪽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쪽방에서 잠을 자던 날 이곳에서 정말 오래 머물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시 가족들과 함께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명절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물론 손녀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뒤 저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받는 연금만으로는 겨우 끼니를 때울 정도였고 방세, 병원비나 약값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고민 끝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폐지를 주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말리는 날씨에도 개의치 않고 힘들게 폐지를 모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피부는 거칠어졌지만 그것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폐지를 팔아 번 돈으로는 보잘것없는 양식을 겨우 살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그리웠고 제대로 된 반찬은 입에 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굶주림과 궁핍함에 시달리면서도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했습니다. 동냥하듯 폐지를 줍는 저의 모습에 사람들은 못마땅한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 이를 악물며 그 모욕감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뒤지던 중 썩은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구더기가 들끓는 걸 보고 울컥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사람 사는 꼴인가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끼니가 될 수밖에 없는 저의 처지가 서러워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렇게 고달픈 나날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궁색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폐지를 주울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라도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함에도 절망과 후회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한평생 고생만 하다 이렇게 처참한 말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퍼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로 폐지를 적시면서 저는 괴로워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저에게 남은 건 고통과 절망뿐인 것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왔고 매서운 바람은 저의 허름한 쪽방을 틈틈이 들락거렸습니다. 영양실조와 추위로 인해 자주 몸이 아팠지만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폐지를 주어 번
돈으론 겨우 끼니를 때우는 게 고작이었기에 병원비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밤마다 아파서 신음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두꺼운 이불도 없는 방에서 떨며 잠들었고 아침이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폐지를 줍지 않으면 굶어야 했기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오르면 두려웠습니다. 큰 병에 걸려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땐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에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저 버텨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병들고 지친 제 몸을 돌볼 여력이 없는 것이 한없이 서러웠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건강할 권리마저 빼앗기는 것 같아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려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걸 알기에 그저 마음속으로 사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행인들이 제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면 괜히 울컥했습니다. 딱한 처지를 가엾게 여기는 게 고마우면서도 자존심이 상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 고달픈 삶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아플 때조차 혼자 알아야 하는 외로움과 서름의 가슴 한편이 허전하고 아려웠습니다. 건강은 돈 있는 자들의 전유물인 걸까요? 불공평한 세상의 이치가 원망스러워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버텨내던 어느 날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한 풍경이었지만 저에겐 그런 풍경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쫓겨난 후로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제 안부를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쪽방에 홀로 앉아 흘러가는 세월을 느끼며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따스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은 왜 저를 떠올리지 않는 걸까요? 제가 그들에겐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늙고 병든 저를 내치고 나서 가족들 마음에 큰 죄책감이 자리 잡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에 아파하며 차마 연락조차 못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가족인데 명절 때 정도는 안부 인사라도 건네면 안 될까요? 한 통의 전화나 작은 선물이라도 충분히 위안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에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쓸쓸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데 유독 제 방은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공간에서 저는 가족들의 냉담함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이 아픔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라도 떠올리며 위안을 삼았지만 차갑게 등을 돌리던 그 순간만 또렷이 기억날 뿐 좋은 추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참을 수 없어 마음속으로나마 불러보지만 메아리조차 들려오지 않는 적막감에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간절히 기다려보지만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고 마음 졸이며 현관문을 바라보지만 그저 정막만이 흐를 뿐입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떠들썩한 명절 분위기와 달리 제 주위는 고요하기만 합니다. 소외감과 버려진 느낌에 절망감이 엄습해옵니다. 이렇게 외면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저의 숙명인 걸까요? 자식 잘 못 둬서 이렇게 된 걸까요? 제 삶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걸까요? 괴로운 자기 혐오감에 휩싸여 한숨만 늘어갈 뿐입니다. 저에게 남은 인생은 고독과 절망뿐일까 두려워집니다. 그런데도 저는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모진 마음으로 대해도 그들은 여전히 제 간절함의 대상입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제 곁에 있어 주길, 잊지 말아 주길 바랄 뿐입니다. 딱한 사정 모른 척 외면하는 그 마음조차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정을 등지고 홀로 맞는 명절은 말로 다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깨닫게 되겠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품었던 이 어미의 마음을, 그 깨달음이 있기를 저는 여전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언젠가 우리 가족에게도 화해와 용서의 빛이 비칠 거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굳은 믿음 하나로 버텨냅니다. 비록 외롭고 모진 세월이지만 가족을 향한 제 마음만은 변치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그리움에 눈물 흘리고 원망에 주저앉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긴 세월 품어왔던 모정은 그렇게 쉽게 사그라지지 않으니까요. 혹독한 겨울 끝에 찾아올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도 이 쓸쓸한 설 명절을 견뎌냅니다. 언젠가 우리 가족이 따뜻한 웃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일 그날을 꿈꿉니다. 그 희망을 놓지 않는 한 저는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냉대와 외면 속에서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빠진 저는 술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마음을 채우기라도 하듯 술잔을 기울이는 일이 잦아졌고 어느새 술은 제 삶의 동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쓰라린 현실을 잊고 싶어 술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흐려지고 따뜻했던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시절로 말이죠. 하지만 취기가 거치면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곤 했습니다. 저는 술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술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빈 술병들 사이에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고 술에 절은 날들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술로도 결코 치유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술에 취해 터덜터덜 길거리를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행인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이 제게 꽂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선들마저 즐기고 싶었습니다. 버림받은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 세상 누구도 저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걸 과시라도 하듯 말입니다. 술에 찌든 나날들은 끝없이 이어졌고 점점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 쓰레기통에 쓰러져 누워있다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온몸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있는 꼴이 비참했지만 그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제 인생은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술은 제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건강도, 자존감도, 삶의 의지마저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술병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저는 자꾸만 술잔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마음의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 빈자리를 술로나마 메꾸고 싶었던 것이 술의 늪에 빠진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술은 제 상처를 치유해 주지 못했고 오히려 상처를 덧내는 독이 되어 제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상실과 절망의 늪에서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고 어디에도 위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잃은 슬픔은 술로도 가시지 않았고 오히려 술이 만들어낸 참담한 현실에 더욱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술에 의존하는 삶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잠깐의 망각일 뿐 허무함과 공허함은 오히려 깊어져만 갔으니까요. 가족을 되찾고 싶은 간절함, 사랑받고 싶은 갈망은 술로는 달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이 저의 잘못이라 여기며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책은 저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이었습니다. 술에 의존하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조금만 다독여주고 안아줬다면 술병을 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저에겐 그런 손길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위로할 줄 몰랐으니까요. 가족의 사랑을 갈구하던 시간들, 술로 얼룩진 괴로운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시절의 저를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술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은 술의 늪에서 벗어났지만 그 시간들은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마저도 제 삶의 한 부분임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저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말이죠. 술로 잃어버린 세월을 후회하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존재하는 것이겠죠. 술에 의존하며 괴로워하던 그 시간들이 결국 저를 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고된 일이었지만 그나마 끼니를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골목길을 지나던 중 문득 발치에 떨어진 작은 종이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찮은 쓰레기쯤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종이를 주워들었고 그게 복권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새하얀 종이 위에 알록달록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난생 처음 복권을 손에 넣어본 터라 당첨 번호를 어찌 확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운 복권 한 장에 묘한 설렘과 호기심을 느꼈을 뿐이었죠. 복권을 들고 집에 돌아와 한참을 들여다보았지만 번호의 의미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복권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1등 당첨 번호가 하나둘 발표될 때마다 전율이 일었습니다. 내 복권과 똑같은 숫자들이 불리는 게 아니겠어요? 마지막 번호가 발표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추고 복권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일치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당첨 금액은 무려 10억 원.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천문학적인 돈이었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저에게 선물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고달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돈이면 가족에게 버림받은 서름도 쪽방 신세도 끝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큰돈에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던 거죠.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된 것에 얼떨떨했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심경이 휩싸였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원망, 외로움, 그동안의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되돌아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란 희망도 피어올랐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뀌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숱한 고난을 겪고 나니 이 행운이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치 팍팍한 삶에 단비를 내려준 것만 같았죠. 하지만 막상 거금을 손에 쥐고 보니 마냥 신나지만은 않았습니다. 돈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느낌이었죠. 그래도 한편으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지금까지의 가난하고 고달팠던 시간들의 작별을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절망의 나날들은 끝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당첨의 기쁨도 잠시 문득 복권을 주운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쓰레기인 줄 알았던 그 종이 조각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손에 들린 복권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주운 복권 한 장으로 가난에서 벗어난다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 기회를 허락해준 운명에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복권 당첨 소식이 방송에 나오자마자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전까지는 명절에도 얼굴 비치기 힘들었던 며느리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니 제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소 저를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며느리는 이번에도 돈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며느리의 달콤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속셈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에 제 가슴 속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시죠? 저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속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평소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서울에 찾아가려 해도 며느리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마다했습니다. 명절에도 친정 행사를 이유로 얼굴 한번 비추기 힘들었던 며느리였습니다. 손자들 얼굴도 1년에 한두 번 보기 힘들 정도로 관계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려는 듯한 며느리의 말투에서 진심 어린 마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돈 앞에서 인간성마저 잃어버린 며느리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가 복권 당첨 소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며느리를 보며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족의 정이란 게 이렇게도 쉽게 돈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순수한 효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소 저를 홀대하던 며느리가 돈이 생기자 갑자기 효자 노릇을 하려드는 모습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전화 이후 이틀 뒤 손녀 서윤이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손녀가 갑자기 방문하니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할머니 댁에 다녀오라고 해서 왔어요. 손녀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서윤이는 며느리의 계략과는 상관없이 순수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돈을 노리고 아이까지 동원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윤이는 평소와 다르게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애교도 부리고 옛날 이야기도 졸라대며 친밀감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손녀의 순수한 모습에 잠시 며느리의 속셈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의 가방에서 며느리가 준비한 듯한 선물이 나왔을 때 제 마음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과 영양제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돈 때문에 순수한 어린아이까지 이용하는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서윤이는 며느리가 시킨 대로 저에게 건강식품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위하는 줄 알고 전달하는 손녀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린 손녀의 맑은 마음까지 이용하는 며느리의 행동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녀가 돌아간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인간의 양심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특히 순수한 아이의 마음까지 이용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서윤이를 보내왔습니다. 매번 비싼 선물을 들고 오는 손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손녀의 순수한 웃음 뒤에 숨겨진 며느리의 속셈이 너무나도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이 며느리의 욕심으로 인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참담했습니다.
손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며느리를 보며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손녀 서윤이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도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비추지 않던 아들이었기에 갑작스러운 방문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아들이었지만 이렇게 돈을 바라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간절함보다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복권 당첨금을 노리는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비치는 조급함과 초조함에서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돈만 보고 달려드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했던 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아들의 학비를 대주던 때가 마치 어제 같았는데 이제는 돈 앞에서 어머니도 모르는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의 방문 이후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가 이렇게 쉽게 돈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옛날의 순수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돈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에 이어 아들마저 돈 때문에 저를 찾아오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운 아들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돈이 없을 때는 찾아오지도 않던 가족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만 쌓여갔습니다. 가족의 정이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돈 때문이라도 가족이니까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 마음에는 언제나 용서와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엄마랑 같이 살면 어떻겠니? 엄마가 가진 돈도 나눠줄 테니? 제 제안에 아들 내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나 봅니다. 저는 아들 내외의 대답을 기다리며 떨리는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의논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뜬 목소리였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이렇게라도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서윤이와 동생 민준이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채워질 집안을 상상하니 외로웠던 지난 날들이 조금은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돈으로라도 가족의 마음을 사야 하는 현실이 슬펐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의 학교 등하교도 도와주고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비록 돈이 매개체가 되었지만 이렇게라도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곧 승낙의 답을 주었습니다. 비록 진심이 담기지 않은 대답일지라도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빈집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거란 생각에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꿈꾸며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제 제안을 받아들인 아들 내외를 보며 마음 한켠이 아렸습니다. 돈이 아니었다면 이런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서글픔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는 제 말에도 겨우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었다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제안이라는 것이 며느리의 태도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서윤이와 민준이는 제가 함께 산다는 소식에 좋아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 뒤에 숨은 부모의 냉담한 표정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은 집안일이나 육아를 도와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마치 가정부를 들이듯 조건을 나열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저와 함께 살게 될 집의 규칙들을 하나하나 정했습니다. 손주들의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지내달라는 부탁부터 친구들을 데려오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 제 존재 자체가 불편한 듯한 며느리의 태도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아들 내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과의 동거가 이렇게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들만이 제 방을 꾸미는 일을 신나게 도왔습니다. 할머니 방에 예쁜 꽃그림도 그려주고 작은 화분도 사다 놓았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만이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돈을 받기 전까지는 저와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거래하듯 조건을 내거는 모습에 제 마음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가 이렇게나 차갑고 냉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시작이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붙잡아 봅니다. 비록 돈으로 맺어진 동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심 어린 가족의 정이 쌓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들 집으로 이사를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 더욱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끓여놓은 국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맛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실은 제 음식이 싫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행동에 제 마음도 조금씩 얼어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주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민영이가 불편해요. 평생 주방에서 살다시피 한 제가 이제는 주방조차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말투에는 어머니를 향한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손님을 대하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며느리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공부에 방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TV를 보며 노는 것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단지 저와 함께 있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가족들은 저를 기다리지 않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늦게 일어난다는 이유였지만 사실 일부러 저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흘린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제 방문을 두드리는 일도 없이 들어와 돈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빨리 주었으면 좋겠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를 어머니가 아닌 돈줄로만 여기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갈 때도 저는 제외되었습니다. 피곤하실 것 같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제가 함께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날
제가 준비한 선물은 서랍 속에 처박혔습니다. 며느리는 받는 신용만 하고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정성껏 고른 선물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가족의 형태는 이렇게나 차가웠습니다. 매일 아침 마주치는 가족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과의 생활이 이렇게 서글플 줄은 몰랐습니다. 약속했던 돈을 주고 난 뒤 며느리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백화점과 명품관을 들락거리며 비싼 물건들을 사들였습니다. 검소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매주 친구들과 호텔에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저를 홀대하던 며느리가 제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들에게 돈 자랑을 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서윤이도 달라졌습니다. 초등학생인데도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더니 이제는 친구들 앞에서 돈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했던 손녀의 모습이 돈 때문에 변해가는 것을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질 듯 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새 옷 사줄게.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비싼 거로 골라보자. 서윤이는 이제 돈의 가치를 모르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심어준 허영심 때문에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물들어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용돈을 더 달라고 조르는 서윤이의 모습에서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품으로 꾸민 집안은 더 이상 가정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싼 장식품들로 가득한 거실은 마치 전시장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며 모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쓰이는 것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고가의 보석들로 치장하고 다녔습니다. 예전에는 검소했던 며느리가 돈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이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서윤이는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 새로 산 장난감과 옷들을 자랑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손녀를 보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준 돈이 오히려 손녀의 순수한 마음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서윤이는 매일같이 쇼핑백을 한 아름안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에게는 작은 선물 하나 사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쓰는 데만 바빴지 정작 그 돈의 주인인 저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돈으로 인해 변해버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화목한 가정의 모습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돈이 많아지자 오히려 가족의 정은 더욱 식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아들이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의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붉게 상기된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돈 좀 더 주세요. 사업자금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해요. 아들의 거친 목소리에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돈 앞에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들은 계속해서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며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온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향한 아들의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들이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니 무서웠습니다. 아들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돈을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팔에 남은 멍자국처럼 마음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며느리도 아들 편을 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돈이 있으면서 주지 않는다며 자식 사업 망하는 꼴을 보고 싶냐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가족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손주들은 부모의 싸움 소리에
겁에 질려 방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아이들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까지 보여주게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돈 타령을 했습니다. 제 방문을 발로 차기도 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온갖 고생을 하며 키운 아들이 이렇게 돈 앞에서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올까봐 아들은 밤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대신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들의 판단력이 돈 때문에 완전히 흐려져 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아들의 행패에 저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돈에 눈이 멀어 부모도 무시하는 아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집에서 제가 볼모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방을 수시로 들여다보며 감시했고 핸드폰도 가져가 버렸습니다. 바깥 세상과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차단되었습니다. 제 방문은 항상 밖에서 감시당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하면 며느리가 나타나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감시당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면 며느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의 외부 연락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돈을 노리고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식사도 방에서 혼자 해야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 하면 귀찮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식구들과 단 한 번의 식사 자리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아들은 술만 마시면 제 방으로 찾아와 돈 타령을 했습니다. 도망갈까봐 창문을 못 열게 막아버렸고 심지어 방문을 밖에서 잠그기도 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에게 감금당하다니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마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지시로 할머니와 말도 하지 말라고 했나 봅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지나가는 손주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이제는 제 방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의 자유로운 새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들에게 갇혀 지내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제 방문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또다시 아들이 술에 취해 찾아올까봐, 또다시 며느리가 차가운 눈빛으로 감시할까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가족의 관계는 이렇게 한순간에 볼모와 감시자의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져야 할 가족이란 이름이 이제는 저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으로 돈을 건네준 것이 이런 결과를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살고 싶었던 제 바람이 이제는 커다란 후회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돈으로 가족의 사랑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오히려 가족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술주정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돈으로는 결코 진심 어린 효도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란 건 사치스러운 선물이 아닌 따뜻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손주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도 이제는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손주들의 마음까지 망쳐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돈의 무서움을 보여주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마저 제 귀에는 슬프게 들렸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과 달리 저는 제가 준 돈으로 인해 이 방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을 미끼로 가족들을 모으려 했던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가족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정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후회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따뜻한 밥상머리 대화를 꿈꾸며 돈을 내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방바닥에 쓸쓸한 식사뿐이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가족의 관계는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소리치는 밤이면 저는 이불 속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돈 때문에 망가진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몸에 지니고 있던 현금만을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가족들의 학대를 더는 견딜 수 없어 도망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술에 취해 잠든 시간을 노려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밖에서 잠가두었지만 이날만은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저의 탈출을 도와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손주들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주들의 잠든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지만 발각될까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이렇게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학대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새벽 거리는 차갑고 어두웠지만 지금의 저에겐 이 길이 자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첫 차를 기다리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입니다. 가방 속 현금으로는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족들의 학대였습니다. 차라리 거리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감옥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첫 차가 도착하자 저는 마지막 힘을 모아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탔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제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가족들과 이렇게 이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제 방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분노로 방 안의 물건들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찾아 제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돈나무로만 여겼던 며느리는 남은 돈이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빈 방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
아들 내외는 서둘러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를 하면서도 제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찾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돈을 뺏으려 했던 자식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할머니를 욕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눈빛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순수했던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른들의 추악한 욕심이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웃들에게 제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저의 명예가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이 어머니의 명예까지 짓밟는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제가 새벽에 집을 나서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제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돈의 행방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에 돈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웃들은 아들 내외의 이야기만 듣고 저를 비난했습니다. 효도하는 자식들을 두고 왜 도망갔냐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제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찾고 싶은 마음이 아닌 오직 돈을 찾고 싶은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전라도 끝자락의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마을버스도 하루에 2번밖에 다니지 않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손길이 닿지 않을 만한 곳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작은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방은 비록 좁고 낡았지만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판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도시의 감옥 같던 생활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저를 서울에서 내려온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캐묻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받은 제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 순박한 시골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밭일을 도와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고된 농사일이었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만큼은 가족들의 배신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새로운 삶의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저녁이면 마을 할머니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제 진짜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받지 못했던 따뜻한 정을 이웃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닭이 우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도시의 차 소리, 아들의 술주정 소리가 아닌 자연의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비록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행복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서울 뉴스가 나올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들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다시는 그 고통스러운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돈으로 인해 깨어진 가족의 정을 대신해 이제는 자연과 이웃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족들은 제가 원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저를 맛있는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손주들이 생각나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곤 했는데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가을이 오자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구마를 캤습니다.
땅속에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 고구마를 캐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돈으로만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거둬들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산나무를 뜯으러가는 날이면 마을 할머니들과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받은 제 마음도 이웃들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봄이 오면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장구를 배워 무대에 올랐습니다. 서툴지만 신나게 장단을 맞추는 동안 지난날의 아픔은 잠시 잊혔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을에서의 새로운 삶은 제게 또 다른 가족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이웃들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사람의 정으로 이어진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생활도 잠시 마을에 낯선 차가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들이 저를 찾아 이곳까지 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이웃들과 정들었던 텃밭도 매일 아침 눈 뜨면 보이던 산자락도 뒤로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고하는 것이 너무나 아팠지만 가족들에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포구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라 언제든 제 모습이 알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만에 또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깊은 산속절 근처의 농가에 머물렀습니다. 스님들의 연불 소리를 들으며 지내는 날들이 평화로웠지만 이곳 역시 임시 거처일 뿐이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저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김씨 할머니, 때로는 박씨 할머니로 불렸습니다. 진짜 이름도 진짜 고향도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이것이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밤이면 창문을 꼭꼭 닫고 불을 끄고 지냈습니다. 창밖에 비치는 자동차 불빛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찾아내 또다시 돈 때문에 괴롭힐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산골, 바닷가, 절 근처를 옮겨 다니며 저는 마치 도망자처럼 살았습니다. 정들었던 이웃들과 헤어질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에게 구속당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곳에 도착할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항상 작은 가방에 필요한 짐만 꾸려두었습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삶이 힘들었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모든 일상이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도 가족들의 학대를 받으며 살았던 시간보다는 나았습니다. 비록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지만 적어도 제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 오는 아침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제 앞에 한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손주였습니다. 비에 젖은 교복을 입은 채 손주는 제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손에는 제가 남겨두었던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비에 젖어 축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제 마음이 손주에게 전해졌나 봅니다. 며칠을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부모님 몰래 여러 시골 마을을 다니며 저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주를 보니 너무나 반갑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뒤따라올까봐 또다시 돈 때문에 괴로운 날들이 시작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주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있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뉘우침과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손주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주는 제가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며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일기장에 적혀 있던 제 마음,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손주들을 향한 사랑이 손주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손주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돈의 유혹에 빠져 할머니의 진심을 외면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손주를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손주는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로의 눈물이 비와 함께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손주는 제 손을 잡고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 몰래 방에 들어가 제 흔적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방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제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일기장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심정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꾹꾹 눌러 쓴 글씨를 보며 마치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손주는 일기장에 적힌 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녀오는 손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제 마음,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던 서러움, 아들의 술주정 소리에 밤잠을 설치던 이야기까지 제 일상의 작은 부분들을 손주는 마음에 담아두었나 봅니다. 특히 손주 몰래 도시락을 싸주고 싶었던 제 마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했던 순간들이 가장 마음 아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만 듣고 저를 피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며 손주는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제 방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다고 합니다. 낡은 빗과 거울, 손수건 하나까지도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외면했던 제 일상이 이제는 가장 그리운 추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편지를 읽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손주들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어 너무 죄송하다며 손주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는 그날 방에서 오래도록 있었다고 합니다. 제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은 방 안에서 이제야 깨달은 후회와 그리움으로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를 꼭 찾아내리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손주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손주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옷이 다 젖었기에 제가 입던 낡은 옷을 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옷만 찾던 손주가 이제는 제 낡은 옷을 소중하게 입었습니다. 손주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손주는 이제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기차를 타고 올 수 있다며 할머니와 함께 텃밭도 가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수했던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손주를 보니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지내며 찾은 작은 행복들, 이웃들과 나누는 정, 자연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손주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하는 제 모습에 안도했나 봅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주는 이제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앞으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주를 기차역까지 배웅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아들 내외는 여전히 돈에 눈이 멀어 있지만 적어도 손주만큼은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작은 희망의 싹이 돋아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떠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저는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이제는 제 곁에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손주와 함께한 눈물의 재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의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손주와의 만남은 제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손주와의 만남 이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무엇을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마을 이장님의 조언으로 농지를 사기로 했습니다. 평생 도시에서만 살았던 제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처음이시니까 옥수수 농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작물보다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옥수수 농사라. 처음에는 쉽다는 말에 안심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밭을 일구는 것부터가 힘들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육체 노동에 저의 나이든 몸이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호미질 한 번에도 숨이 차올랐고 해가 뜨거워질수록 땀은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이장님의 소개로 마을에 사는 젊은 일꾼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들긴 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일꾼의 도움으로 옥수수는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잎이 하늘을 향해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제 땅에서 자라는 작물을 보는 기쁨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장님이 농지연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나이와 농지 크기를 보니 자격이 된다며 한번 신청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농사일이 힘들어 고민하고 있던 차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심사도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신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되어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농사일은 일꾼에게 맡기고 저는 가끔 밭에 나가 옥수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농부의 삶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특히 손주가 왔을 때 직접 기른 옥수수를 대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비록 제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농촌 생활에 적응해 가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농지연금 덕분에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고 일꾼의 도움으로 농사도 잘 되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족들의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제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돈만 바라보며 저를 찾아다녔고 손주들 중에서도 서윤이만이 진심으로 저를 이해하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농지는 연금으로 전환했으니 이제 남은 재산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손주 서윤이에게 작은 유산을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윤이가 찾아올 때마다 보여준 진심 어린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 돈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서윤이의 성장이 기특했기 때문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아들 내외와는 달리 서윤이는 달랐습니다. 매주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옥수수밭의 일손을 돕겠다며 땀을 흘리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서윤이가 이 유산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배웠으면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가족의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않았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서윤이에게 남길 유산은 제가 평생 아껴온 금반지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금반지는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 받은 것으로 가족의 의미가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적금 통장에는 서윤이의 대학 학비를 보태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유언장에는 특별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유산이 단순한 돈의 가치를 넘어 할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여겨졌으면 하는 바람을 적었습니다. 서윤이가 앞으로도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 사실을 알면 분노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마지막 선택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돈만 쫓다가 인간의 도리를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랐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작은 유산이지만 이것이 서윤이의 인생에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서윤이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옥수수밭에서 함께 일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인생의 지혜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작지만 제 사랑만큼은 온전히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이가 이 작은 유산을 받았을 때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할머니의 깊은 사랑과 가르침으로 여겨주길 바랐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님을,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평생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서윤이에게만 유산을 남긴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달려와 문을 두드리는 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서윤이한테만 유산을 주시다니.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달라진 게 없는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아닌 여전히 돈만 바라보는 욕심 가득한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참아왔던 말들이 물줄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감금하고 학대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상처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변명하려 했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뉘우침도 없이 돈만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입니다. 마치 짐승처럼 돈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 자식의 인연을 이어갈 수 없다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고 선언했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의 도리마저 저버린 자식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없이 돈만을 위해 무릎 꿇는 모습이 더욱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울며 매달렸지만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서로 잘 살자고,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제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고 난 뒤 저는 옥수수밭으로 나갔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동시에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움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서윤이와 함께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가족의 정을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쓸쓸한 선택일 수 있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제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참된 반성도 없이 돈만 바라보는 자식들과는 이제 작별할 때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힘들게 키운 자식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많은 가정이 돈 때문에 이렇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욕심에 눈이 멀어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네요.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다행히 저의 진심을 알아주어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돈보다 더 소중한 가족의 의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깨진 가족의 마음은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